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없었는데 이 의도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해석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신호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춰지는 점, 이 부분까지 좀 더해서 기각 아니면 각하할 것이다.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를 심판한 거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정케 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부분인가요? 예, 그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느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계선 재판관 인용 의견 냈죠. 그 부분도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과 중대성을 따졌고 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자체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대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 한덕수 총리도 전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내란죄 철회 문제가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 내란죄 철회 문제는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근데 만약에 이 내란죄 철회가 각하 사유가 아니라 적법한 사유라고 한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내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리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적법이냐 각하냐 이 사안 자체를 빼버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예측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결정에서 이런 힌트를 보셨다네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국민 중에 상당수가 8대 0으로 이거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저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보면 이제 그 보수 이제 각하 의견 내신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예 기각 의견 내신 그 김복형 그 재판관님하고 이 세 분이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검사 탄핵도 먼저 있었고 체제 감사원장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결정이 이제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섯 표를 지금 확보를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결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소식은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오늘 그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나섰는데 상경을 시작한 오전부터 경찰과 지금 대치를 벌였고요. 지난해 12월에도 양측 간 대치한 바가 있는데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트랙터 진입을 불허하는 거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농민이라고 하시지만 저 트랙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보통 이제 농사 짓던 트랙터는 이렇게 흙이나 이런 게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한 트랙터가 정말 이 농사 짓던 트랙터가 맞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무엇보다 아니 저런 트랙터를 그 상경을 시켜가지고 집회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아니 그 우파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불도저라도 끌고 와가지고 집회 현장에 투입하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물건, 특히나 이제 그 차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마치 당연한 어떤 집회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세태가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트랙터 진입을 지금 불허한 상황이고요. 트럭 20대 진입만 허용을 했는데 전농 측에서는 이제 법원이 불허한 트랙터를 트럭에 이게 싣는 방식으로 상경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그 시위에서는요,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대치를 하다가 결국 경찰이 허가를 했고 일부 트랙터가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행진을 하고 문제없이 돌아가긴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일단 진입 불허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의 결정을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일단 불허를 하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인용을 해줬어요. 일부 인용해준 게 트럭 20대는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법원의 결정의 그 취지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트럭에다가 또 트랙터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서울 시내로 진입을 한다는 거는 법원의 결정을 과연 존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자든 우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이든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이런 입장이죠.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반대 당체와 충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이 트랙터 시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위험성이라는 거는 예. 지난번도 위험하고 이번에도 위험했는데 남태령에서 넘어서 이동하게 그것을 허용해 줬다라는 게 저는 그때도 납득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파 시민들도 트럭은 허용된다고 하니 트럭 끌고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되나요? 서부지법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어느 진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영에서는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 저 진영에서는 저렇게 결정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파든 좌파든 어느 진영이든 트럭이나 트랙터나 불도저나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어떤 그 물리력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은 양측에서 다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유혈 사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3월 말이 되든 4월 초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폭발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이제 마음이 앞서더라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제임스 브레넌이라고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사회에서 벌컨이라는 집단이 많아져야 되는데 벌컨이라는 집단은 훌리건이나 호빗과는 대비되는 집단으로서 합리성, 이성을 가진 민주시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감정은 좀 내려놓고 합리와 이성으로 스스로 좀 장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 변호사님의 어떤 지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그 대치 상황에 긴장감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반대 진영에서도 네. 과거에는 이제 뭐 광장에서 집회나 이런 걸 하는 게 전형적인 어떤 그 좌파 진영의 그런 무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파 진영도 이런 광장의 집회가 굉장히 체계화돼 있습니다. 특히나 2030들이 그 우파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네. 이런 어떤 그 돌발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운동권에서 집회할 때 그게 뭐 화염병 던지고 했던 이유가 젊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다르게 사태가 그 불예측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중요한데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모두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원영섭,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